여러분 반갑습니다. 산업안전지도사 1차 합격을 위한 가장 효율적인 전략을 오늘 함께 알아보겠습니다. 탑 세부 추진 과제별 추진 내용 및 결과에 대해 말씀드리겠습니다. 이 고효율 합격 로드맵을 통해 여러분의 학습 방향을 명확히 설정하고 합격의 지름길을 안내해 드리겠습니다. 그럼 왜 하필 이 10가지 테마에 집중해야 할까요? 방대한 산업안전보건법 전체를 하나하나 암기하는 것은 사실상 불가능합니다. 탑의 세부 추진 과제는 3가지 분야로 나뉩니다. 우리는 반복되는 출제 패턴에 집중하여 학습의 효율을 극대화해야 합니다. 나머지 5 내지 10문제는 이외의 법령에서 나오지만 핵심에 집중하는 것이 고득점의 비결입니다. 자, 그럼 가장 중요한 빈출 법령 우선순위를 한눈에 볼 수 있는 대시보드입니다. 크리티컬, 즉 필수 공략해야 할 부분으로 기계기구 안전조치, 안전보건관리체제, 그리고 도급시 안전보건조치를 꼽았습니다. 에센셜, 핵심 공략 분야로 안전보건교육, 작업환경 측정, 건강진단 파트 등으로 정했습니다. 마지막으로 파운데이셔널, 즉 기반을 다지는 영역으로는 산재 은폐금지, PSM, 유해위험방지 계획서, 유해물질관리 MSDS, 안전보건관리 규정 등을 꼽았습니다. 이 순서대로 집중해서 학습해 주시면 좋습니다. 첫 번째 빈출 테마는 바로 기계기구 등의 안전조치입니다. 매년 3 내지 5문제가 꾸준히 출제되는 중요한 부분이죠. 필수 방호장치와 안전인증, 자율안전확인 대상 기계를 명확히 구분하는 것이 핵심입니다. 특히 안전검사 주기를 잘 외워두셔야 하는데요. 최초 검사는 설치 후 3년 내, 정기 검사는 그 후 2년마다 실시합니다. 건설 현장용일 경우 6개월마다 검사를 받아야 한다는 내용입니다. 두 번째 테마는 안전보건관리체제입니다. 여기서는 안전보건관리 책임자와 관리감독자의 역할 차이를 정확히 이해하는 것이 중요합니다. 안전관리자와 보건관리자의 선임 기준은 상시 근로자 수와 업종에 따라 달라지며 업무 위탁 조건도 잘 알아두셔야 합니다. 또한 노사 동수로 구성되는 산업안전보건위원회의 회의 주기가 분기별 1회라는 점과 의결사항들을 꼼꼼히 확인해 주시면 좋습니다. 세 번째 테마는 도급시 안전 및 보건조치입니다. 도금 작업이나 중금속 취급과 같은 특정 작업은 도급이 금지되거나 허가 대상 물질을 제조 사용하는 경우는 승인이 필요합니다. 도급인의 의무도 중요합니다. 합동안전보건점검의 주기와 협의체 회의를 매월 1회 개최해야 한다는 점, 그리고 순회점검 주기가 건설업과 제조업에서 2일에 1회라는 세부 사항들을 정확히 기억해 주세요. 네 번째 테마는 안전보건교육입니다. 관리감독자의 정기교육은 16시간, 건설 일용 근로자의 기초안전보건교육은 4시간, 안전보건관리자의 신규 직무교육은 24시간이라는 교육시간을 외워두셔야 합니다. 근로자 교육에는 정기교육, 채용시 교육, 작업변경시 교육, 그리고 특별교육이 있으니 각 교육의 대상과 내용을 숙지하는 것이 중요합니다. 5번째 테마는 작업환경 측정입니다. 원칙적인 주기는 6개월에 1회입니다. 하지만 노출기준, 초과 여부에 따라 주기가 단축되거나 연장될 수 있습니다. 측정 절차는 근로자 대표 입회하에 진행되고 결과 보고 후 공유해야 합니다. 특히 측정기간 지정 취소 사유는 반드시 확인하여 문제가 발생하지 않도록 유의해야 합니다. 6번째 테마는 건강진단 및 근로제한입니다. 건강진단은 일반, 특수, 배치전, 수시 진단으로 구분되며 특히 벤젠, 성면, 야간작업 종사자를 위한 특수건강진단 주기를 잘 알아두셔야 합니다. 근로금지 및 제한의 경우 전염병이나 조현병, 마비성 치매 환자는 근로가 제한될 수 있으며 고기압 업무는 1일 6시간, 1주 34시간으로 근로시간이 제한되는 등 구체적인 내용들을 기억해 두십시오. 7번째 테마는 재발생 은폐 금지 및 보고입니다. 3개월 이상 요양이 필요한 부상자가 동시에 2명 이상 발생한 경우입니다. 산업재해 조사표는 1개월 이내에 제출해야 한다는 점을 잊지 마세요. 다음은 공정안전관리, 즉 PSM 12대 실천 과제 이행에 대한 결과입니다. 10m 이상 굴착 공사나 31m 이상 건축물 건설 시 유해 위험 방지 계획서를 제출해야 합니다. PSM 12대 과제의 실질적인 이행 여부를 점검하고 개선하는 과정에 집중했습니다. 각 내용이 무엇을 의미하는지, 그리고 어떤 상황에서 필요한지를 정확히 파악하는 것이 중요합니다.
9번째와 10번째 테마는 유해물질 관리와 안전보건관리 규정입니다. 유해물질 관리에서는 백성면이나 황린, 성냥 같은 금지 물질과 신규 화학물질 유해성 조사 면제 대상을 알아야 합니다. 인화성 액체 인화점과 같은 분류 기준도 중요하죠. 안전보건관리 규정은 상시 근로자 100명 이상 사업장, 일부는 300명 이상 사업장에서 작성해야 하며 사유 발생일로부터 30일 이내에 작성해야 한다는 기한을 명심하세요. 다음은 법령학습의 3단계 구조입니다. 법은 기본적인 원칙을 담고 있고 시행령은 그 원칙에 대한 구체적인 기준, 즉 수치나 인원 등을 명시합니다. 그리고 시행규칙은 서식이나 절차와 같은 세부사항을 다루죠. 여기서 중요한 팁 하나, 특히 안전보건관리체제와 기계기구 안전 분야에서는 예외 조항과 단서 조항이 시행령이나 시행규칙에 숨어있는 경우가 많습니다. 반드시 법과 시행령, 시행규칙을 세트로 묶어서 학습해야 완전한 이해가 가능합니다. 자, 이렇게 10가지 핵심 테마를 완벽하게 숙지하면 최소 20문제 이상을 확보할 수 있습니다. 이미 합격은 여러분의 것입니다. 너무 막막하게 느껴지신다면 지금 바로 가장 비중이 높았던 기계기구 안전조치부터 시작하십시오. 한 걸음씩 나아가면 반드시 목표를 이룰 수 있습니다. 여러분의 산업안전지도사 1차 합격을 진심으로 기원합니다.